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중개 실무편입니다. 자, 이 중개 실무편인데 제가 금방 여러분한테 요 지문을 읽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학원에 오기 전까지 그냥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각을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시험 문제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그럼 우리가 처음 배운 것 같지만 절대로 처음 배우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면 우리가 앞에 양벌 규정 있죠. 자, 양벌 규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용인에 나오는 양벌 규정이에요.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우리 법 48조와 49조에 해당이 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징역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논리라는 거야. 그렇죠?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지만 최종적으로 야가 1년의 징역을 받았다.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안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조금씩 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지금 아직 우리가 시험 치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직 기초를 닦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딱 되면 이제 눈에 답이 딱 보여. 야, 이거 말도 아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토지거래허가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봤던 거, 임야가 1,000제곱미터인데 90제곱미터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왜 맞는 거야? 1,000인데 90이니까 그 밑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논리가 똑같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돼요. 자, 우리 교재 131쪽이에요. 자, 131쪽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뭐냐면 중개 실무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개 실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중개 실무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개설 등록을 하면 매도인도 와야 돼요. 그다음 누구도 와야 돼요? 매수인도 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해야 사무실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 혼자 임대료 내가면서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놀이터지,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팔아달라는 사람한테는 팔아줘야 되고 사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물건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거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여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개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여기에 계약서만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중도금.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잔금. 자, 그런데 우리 중개 실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부터 계약서를 쓰는 시점까지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체의 행동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중개 실무라고 그래요. 이 중개 실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중도금과 잔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행의 단계라 그래요. 그럼 여기 요 이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또 어디서 나왔느냐면 앞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들어본 소리죠? 네.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중매매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언제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된다는 여기 잔금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행의 단계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중개실무는 여기까지가 중개실무라고 이론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요 이행의 단계는 뭐라고 표현하면 서비스 단계라는 거예요. 서비스 단계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냥 도와준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이론상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중도금 이런 돈을 편취를 했어. 편취. 띵가먹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게 중개 실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서비스 단계도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여기 책에 예쁘게 적어놨어요. 예쁘게 적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박스 안에 가보면
갈로에 좌측 우측이 없는 밑에 거 어딘지 찾았죠? 첫 번째 박스에 거기에 가보면 거래 계약 이후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문제이므로 중개 실무의 범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경우일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나요? 해야 돼.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잖아. 요거 하나만 알면 돼. 그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예쁘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넘어가요. 집에 가서도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근데 요것만 딸랑 적어 놓으면 너무 없어 보여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132쪽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모르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는 봐요. 그냥 읽어는 봐요. 그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33쪽에 가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얘기인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뒷면, 그쵸? 뒷면, 권리 이전용과 뭐가 있어요? 권리 취득용. 자, 권리 취득용에는 무슨 글자가 있어요? 희망. 뭐 연필 왜 칠해? 그거 다 아는 건데. 자, 넘어갈게요. 자, 책 넘어가요. 자, 책 넘어가면 134쪽이 나옵니다. 134쪽. 자, 134쪽에 가면 뭐가 냐면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자, 요거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 페이지 수는 뒤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한 번을 다 봐야 되느냐면, 자, 여기에 134쪽과 135쪽을 그냥 눈으로 한번 봐요.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봐요. 자, 봤죠? 그죠? 자, 넘겨서 거기서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136쪽에 뭐가 나오느냐면, 중개 대상물에 뭐가 나오냐면, 조사 확인 사항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요 페이지를 펴놓고, 자, 이제 저만 보면 돼요. 연필 들 일 전혀 없어요. 다 아는 얘기요. 그 대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사람한테 취득의뢰인에게 뭐를 해야 돼요? 확인, 설명.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대상 내용이 뭐예요? 중, 도, 수, 도, 소. 공예, 실세. 지금도 뭐 공이 맞는지 실세가 맞는지 했더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세. 공은 정보 공개 내용. 이해됐죠? 요거 빨리 자기 걸 찾아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개 대상물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이런 면적 이정욱 교수님하고 수업 열심히 하죠? 네. 기억도 안 나, 그죠? 지목 공부하죠? 지번 부여 방법 공부하죠? 그죠?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요 도는 뭐냐면 벽면 및 도배. 이거는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자, 요 도는 도로와 대중교통과 연계성 등 입지 조건,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환경 조건. 요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권리 관계. 이게 나중에 이 권리 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 그쵸? 자, 이거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얘는 거래 예정 금액. 자, 이거는 실비와 보수. 아까 시험 문제 나온 거 이거다, 그죠? 세. 뭘로 시작해요? 취득시. 시험 문제 양도시 나왔잖아요.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거기 가면 그대로 돼 있어. 그죠? 책이 그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확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뭘 하면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뭘 조사 확인해야 되냐고? 뭐 소재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지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지목을 어떻게 확인하고, 면적은 어떻게 확인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조사 확인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부상조사예요. 우리 책은 거꾸로 한 장을 넘어가요. 거꾸로 한 장, 거꾸로 한 장, 거꾸로 한 장. 몇 쪽에 나오는 얘기냐면 134쪽에. 자, 거기에 가보면 2절에 가보면 중개대상무로 조사 확인 방법에 1번에 뭐가 나와요? 공부상조사. 자, 밑으로 쭉 내려와. 1번을 봤으면 그 다음 번호는 2번을 봐야 돼요. 그럼 2번에 뭐가 나와요? 현장답사. 자, 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자료 요구. 뭐 의뢰인을 통한 조사.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공부상 조사는 이쪽에 있는 걸 이 공부상 조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 사항이 나와요. 여기 있는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어디를 통해서 확인해요? 대장. 토지 대장이면 토지 대장, 임야면 임야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관계예요. 자, 이 권리관계는 뭐를 통해서 확인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다 아는 얘기라니까. 자,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여러분이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짜로 뗄 수 있어요. 공짜. 제가 지난주에 혹시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예요? 진짜. 이제 등기부 돈 주고 안 떼요. 공짜로 떼요. 이거 영어로 쓰니까 또 이거는 맨날 잘 할 줄은 알면서 읽지는 못한다. 그죠? 디스코. 이 사이트 이름이 디스코예요. 공짜로 떼셔요. 자, 이거는 뭐 할 때만 써먹을 수가 있냐면 그냥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써먹는 것이지 계약서 쓸 때 여기서 떼갖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베이스에 이 디스코라고 밑에 계속 글자가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매수인한테 몇 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주면 안 되지. 그거는 정식으로 돈을 주고 떼고 그냥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요것만 쓰면 공짜예요. 공짜. 그렇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게 디스코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권리관계를 어디를 통해서 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사항에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는 뭐를 통해서 하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지형 땅의 모양새요. 경계 이건 어디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세라는 게 있어요. 지세는 이걸 한글로 고치면 뭐가 되냐면 땅의 기울기. 경사도는 이게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현재 2차원 지적이에요. 3차원 지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2차원 지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답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그냥 칠판에 옮겨 적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요 각종 공부끼리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경우. 그럼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면적에 관한 건데 면적이 대장과 등기부가 같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토지 대장은 15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등기부는 3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실제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는 거예요. 이것도 법에서 정한 공부고 이것도 법에서 정한 공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우선해야 돼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른다고. 이거 대답 안 한다는 거야. 위에서 기본적 사항은 뭐가 우선한다고? 대장.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대장이 우선해요. 그래서 이게 대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이 땅이 원래 몇 제곱미터냐면 이게 300제곱미터라는 거야. 300제곱미터 할 때 이거 뭘 했다고? 분할을 했다. 분할하면 먼저 뭐가 정리가 되면 대장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게 지적소관청에서 여기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는 거. 이걸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보다시피 이렇게 다른데 요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 요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 권리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그냥 가장 쉬운 걸로 소유자의 이름을 갖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름을 뭐냐면 안이쁜 씨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나이쁜 씨라고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이름은 이쁜 씨가 똑같은데 성이 안 씨냐 나 씨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이게 권리에 관한 거잖아. 그럼 권리는 뭐가 우선해요? 등기부. 그럼 이름이 야가 된다는 거지. 그래,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현실의 경계와 이 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게 경계가 다르면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나 또는 외갓집의 시골집에는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를 수 있어. 그냥 사람이니까 누구나 똑같다는 거야. 자, 자기 집에 마당이 넓으면 좋아요? 좁으면 좋아요? 넓으면. 담장이 무너졌어. 그러면 많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한 뼘 정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달랐을 때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요? 공부상 경계. 그냥 이해만 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야. 그 중에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청량을 잘못했다는 등 이제 기술적 착오가 있을 때는 뭐가 우선하면 현실의 경계가 앞에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가끔 한 번씩 묻는다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이거는 처음 들었을 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적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공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현장 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공부상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경계가 있으면 땅을 소개하면 우리의 경계는 요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바퀴라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사무실에서 볼 때는 땅이 이렇게 네모네 세모네 예쁘게 생겼네요.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권리관계가 모든 게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있죠. 안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야. 분묘, 기준. 묘가 있다고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현장에 가봐야지.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렇죠? 유치권. 그게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 환경상의 특징은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세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럼 이거는 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요구권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내벽환에. 자, 이 내벽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공부상 조사를 해도 알 수가 없고 현장을 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어서 그걸 갖다가 사러 온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료 요건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부상 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 아무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4쪽, 135쪽을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실제로 우측에 있는 박스 이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설명의 내용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136쪽에 가보면 자, 어떤 건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니까 박스 밑에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 지목, 면적, 경계 등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인데 우리가 중이라고 외웠다고. 그러면 소재지는 요렇게 확인하라고요. 지적법 시간에 기본 중에 상기본이에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지목. 그럼 이건 완전 지적법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니까 법정 지목주의인데 1필 1목의 원칙이야. 지목이 몇 개 있어? 28개. 28개 중에서 두 문자 쓰는 게 몇 개? 4개. 자문자 쓰는 게 몇 개? 4개. 그런 게 여기에 적혀져 있다. 여기 그대로 적혀져 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뭐가 나와요? 면적. 자, 우측에 가니까 관련 판례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건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공부상과 실증 면적이 불일치하다는 거. 자, 아까는 뭐였느냐면 여기에 토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뭘로 간다고? 대장. 자, 그런데 이 대장이 15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49제곱미터. 뭐 1제곱미터 틀린 거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이론상은 측량을 해보니까 149제곱미터고 대장에는 150제곱미터는 거야. 그럼 이 땅은 몇 제곱미터예요? 150. 금방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토공부상과 실측 면적이 불일치한 뭐가 우선해요? 실측 면적이 우선. 1제곱미터니까 너무 작았으니까 그럼 임야로 갈게요. 임야 이게 1만 제곱미터야. 공부에. 측량을 해보니까 8,9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럼 이게 몇 제곱미터라고? 8,900제곱미터. 이건 알아두셔야 돼. 이런 거는 나중에 실무에 가서 써먹히는 거고. 그냥 나머지들은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시험용이고 그런 거. 이건 실전용이에요, 실전. 자, 그 밑에 가보면 토지 매매에 있어서 원칙은 뭐가 되냐면 필지 매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요 개념만, 그렇다고 제가 수업하는 대로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개념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신정동에 105번지, 106번지, 107번지예요. 요 땅이 3억이고 요게 면적에 따라서 이게 면적이 똑같다고 치고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105번지를 3억에 샀으면 뭐를 산 거냐면 105번지 전체를 얼마에 샀냐면 3억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량 매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제곱미터가 요게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수량 매매란 뭐냐면 105번지에 100제곱미터가 얼마냐면 3억이었어. 그럼 여기에 1제곱미터가 얼마냐면 300만 원. 곱하니까 이게 뭐가 나는 거야? 3억. 근데 이게 만약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98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1제곱미터에 300만 원이니까 2제곱미터가 빠지니까 금액이 이제 얼마가 빠지면 600만 원이 빠져야 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감액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감액이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여기 있는 요 105번지 자체를 얼마에 샀냐면 3억에서. 그럼 이게 98제곱미터가 나와도 98제곱미터 그냥 이거는 3억에 산 거예요. 여기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필지 매매. 요 밑에 걸 뭐냐면 수량 매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무상에서 여러분들 요 정도의 느낌 정도는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임야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특약에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만약에 3%나 5%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00제곱미터일 때 50제곱미터, 뭐 500제곱미터 이 정도가 차이가 났을 때는 이제 이거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가 아니고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면 경계, 그죠? 지적도 임야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뭐냐면 지형, 땅의 모양새. 그 다음 뭐예요? 지세. 이거 경사예요. 경사는 현장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오면 벽면 및 도배. 벽면 및 도배는 어떻게 해야 되면 현장 가거나 뭘 하면 돼요? 자료 요구. 설명할 게 없어요. 수도, 전기,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답사를 하든지 자료 요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환경 조건하고 나왔다. 그죠? 환경 조건은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도. 이거 내벽환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를 해야 되고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자, 이건 오로지 뭐밖에 안 되느냐 하면 이건 뭐밖에 안 돼요? 현장 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중개 대상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같은 혐오시설이 있나 없나요? 이건 오로지 뭐밖에 안 되냐면 현장 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도, 수도, 소공, 예공을 다 공부할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책장을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우리하고 관련 있는 뭐가 나오냐면 권리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권리관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요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에서 가끔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게 나와요.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법정지상권.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제가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민법이에요. 완전히 민법이어서 이 민법 공부를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보고 얘기해봐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만큼도 몰라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교수님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게 감이 오는 건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로. 그래서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법정지상권 나오면 어떡하냐고?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법정지상권은 수업 시간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서 뭐만 달고 다녀요? 민법.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시험 문제 나와요. 유치권은 거의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지문 나오는데, 뭐 유치권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법정지상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뭐가 냐면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해야 돼.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분묘기지권을 공부하기 전에 그대로 여기 펴놓고, 자, 우리 문제집으로 가요. 문제집. 자, 문제집 134쪽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134쪽에 1번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자, 소유권은 뭐를 봐요? 이건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자, 2번. 지목은 뭘 봐야 돼요? 대장.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나는 몰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디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봐요.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에요. 그럼 공부 안 했다고 모르면 세모. 아, 몰랐어요. 아, 이게 지금은 세모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시험에서 이거 안 봤으면 세모라고. 세모. 자, 몰라. 이거 뭔 말인지 안 들어봤어. 근데 이따 가면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이에요. 등기부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거나 상대방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2번에 3번에 가보면 답은 쉽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요거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요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직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 우리 교재 어디를 가보면 되느냐면 162쪽을 가보면 62쪽. 요약집 62쪽. 요약집 62쪽. 자, 요약집 62쪽이면 구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리규제.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 갖다 넣은 것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찾았죠? 네. 자, 우측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여기 적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적는데 이걸 어디에 보고 적느냐면, 자, 밑에 내려가 봐요. 자, 밑에 내려가면 화살표 두 번째.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을 어디를 봐요? 시, 군, 조례.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는지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나와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 거기 새카맣게 돼 있잖아. 그렇죠? 새카맣게 돼 있는데 또 빨간 걸로 칠해.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시험 지문에서 모의고사에서 최소한 10번 이상 보고 가요. 10번 이상 보고.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계속 나오는 질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데 차이를 뭐를 갖고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운다, 그죠? 공법 시간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그래갖고, 저도 이제 다 까먹어서 모르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대충 그냥 들어주면 돼요. 건폐율은 그 외운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요? 그 순서, 어떻게 돼? 556657 네. 그렇게 가. 어쨌든 왜냐면 그 중간에 사람마다 좀 바꾸는 게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에서 얼마 하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적용해졌고, 울산에서 할 때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뭐를 봐야 되냐면 시, 군, 조례. 아니야, 뭐라고요? 시도 조례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시, 군, 조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걸 현장에 왔을 때는 시군조를 통해서 해요. 이거 앞으로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시험 치면서 10분 더 훨씬 더 봐요. 10분 더 훨씬 더 봐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측에 4번 문제를 한 번 더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에 가보면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것. 안 배우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기억에 가보면 토지의 소재,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대답이 지금 아직도 안 나온다니까. 지금 여기에 봐. 여기에 가서 아까 우리가 경계, 옆집과의 경계. 뭐 봐야 돼요? 지적도, 임야. 그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다음에 안 본다니까. 그러면 자, 눈으로 보면 여기에 가면 토지대장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 임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그러면 1번 날아갔지, 4번 날아갔지, 3번 날아갔지. 답은 찍어도 2번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요번 모의고사 쓸 때 이렇게 봤느냐는 거예요. 정확한 지문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는 안 봐도 되느냐 하면 리얼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뭐만 보느냐면 디귿이 맞느냐 틀리냐. 자, 디귿에 가보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우선해요? 자, 우리가 이 칠판에 뭐라고 적은지 봅시다. 자, 아까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면 뭐가 우선하면 요게 공부상의 경계가 우선하지. 아, 이거 동그라미가 요 처져있는데 그럼 아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측량을 잘못했다는 등 기술적 착오가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 현실의 경계. 그럼 우리 요 책에서 지금 적은 게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까는 뭔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는 요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라고. 면적은 잘 봐요. 자, 면적은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대장과 등기부가 달랐을 때는 뭐가 우선해요? 대장과 실측이 달랐을 때는 뭐가 된다고? 실측.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냐고 하냐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현실의 경계가 우선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밤에 그냥 담장을 발로 차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당을 넓혀야지. 그럼 길이 좁아진다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글만 제대로 읽어도 알겠다. 한글만 제대로 읽어도. 자, 요런 얘기. 그 다음에 니은. 분명히 짓고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면 동일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대장. 그래서 답은 이래 풀어도 2번, 저래 풀어도 2번이. 그래서 이 박스에 예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한 문제를 알면 답을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조금만 더 연습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요번에는 아주 쉬운 문제만 푸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만. 자, 이제 문제집을 136쪽을 펴놓고, 자, 136쪽을 펴놓고, 자, 분묘기지권은 잠시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